노사공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사공 포럼 노사문화위원장 이원덕입니다. 오늘은 정병석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 총장께서는 몇 년 전에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라는 책을 출판해서 크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신뢰와 법치 들어가요. 그렇죠. 이 신뢰와 법치를 키워드로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이 굉장히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좀 파헤치고 싶었는데요. 이제 국가의 시스템은 이제 그게 이제 법제도하고 이제 법제도 이외의 다른 어떤 사회 문화 이렇게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가 시스템이 법제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국가 시스템이 법제도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법 이외에 사회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 또 사회 규범, 어떤 그 신뢰, 또 사회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간의 공동체 관계, 또 이 규범을 지키자 하는 준법 의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통상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사회 문화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법제도라는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측면, 또 하나는 사회 문화라는 의식, 가치관 같은 이런 정신 문화적인 측면, 이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면 우리 국가 시스템 이야기가 편합니다. 사회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앞에 법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 법제도 시스템을 지키자,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사회를 국가를 운영하자는 이런 준법 의식, 준법 질서, 좀 더 크게 말하면 법치라는 측면이 중요하고, 이 법치가 되게 하는 핵심 기반이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자 우리나라 경우에 왜 사람들이 위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자 그러면은 법제도 같은 것은 이미 상당히 그 선진국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제도에 맞게끔 사회 문화가 과연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데, 이제 이런 사회 문화가 제대로 선진화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법제도를 잘 갖춰놔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게 그 법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선진 어떤 사회가 안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법제도에만 관심을 갖고 이런 법제도에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사회 문화 측면, 이 부분은 너무 소홀히 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사회 문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의 위기 문제, 이것을 좀 더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책을 쓰셨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읽어보니까 그 미국 같은 데 이제 기능주의 사회학자들도 문화와 제도와의 관계에서 문화가 제도를 성공시키는 일종의 토양과 같은, 문화가 바로 정착되어야만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이 되고 또 그 제도의 작동도 제도의 내용과 작동이 문화가 바로 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공 포럼에서도 지난해부터 새로운 노사문화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노사문화를 우리가 이제 K 노사문화라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K 노사문화의 제1 덕목, 제1 가치로 신뢰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러 부분에서 신뢰가 대단히 낮은 저신뢰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한국 사회는 신뢰가 낮다고 보십니까?
신뢰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신뢰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새로운 그 공동의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규범을 서로 지키자, 또 서로 지키면서 그런 믿음 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 공동의 규범, 사회 규범, 사회 질서 이거를 지키는데 대단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규범에 우리가 계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자는 인식이 대단히 약하고 아까 제가 이제 법치 중요성도 강조하고 준법의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출발이 되는 이런 준법의식, 준법 질서 이런 규범 지키는 게 약하고 그다음에 규범을 잘 안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안 지킨 상대방이 안 지키는데 나만 지키면 자기가 손해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쌓이고 그러면은 이제 규범 지키는 사람만이 손해 보는 이런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믿음이 없고 그다음에 이게 더욱더 서로 안 지키게 됩니다. 이런 게 쌓여서 생긴 것이 가장 많은데 저는 그러니까 왜 신뢰가 약한가? 우리나라가 신뢰가 약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그것은 뭐 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분들인데 이 신뢰가 약한 그 연원을 쭉 따지다 보면은 가장 출발점이 공동체 공동의 규칙 규범을 서로 간에 안 지키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일단 안 지키는 것도 주로 지도층들의 좀 더 사회 지도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안 지키면서 그것이 아래로 파급되고 많은 사람이 많이 하는 현상. 이게 저는 주된 요인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또 요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1900년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회 문화, 사회 윤리, 사회 철학계, 사회 사조의 흐름 자체가 이성에서 벗어나 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탈이성 이렇게 이성이 벗어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성에 중시를 하면은 아주 어느 것이 옳은가 가장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가치가 나오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다. 서로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믿는 작은 진리만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풍조가 만연돼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다 없어요. 자기 편은 없고 남의 편은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요새 다 많이 알다시피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더 이렇게 심화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심리학에서 아주 어렵고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확증 편향이 우리가 수도시 되다보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보면은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이트,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를 주로 찾아보고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이러이런 성향의 기사구나, 이런 성향의 어떤 취미구나. 그러면 그쪽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네 이제. 그러면서 더욱더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 많은 사람들 다 이걸 믿는 것 같지. 이렇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확증 편향이 더 심화되는데 이런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게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믿는 것을 더욱더 그걸 진리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저거는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저거는 또 우리하고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저건 적이다. 이런 사고가 만연해 있어서 더욱더 신뢰가 약해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서로 간에 양극화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어떤 소집단 내에서는 정당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믿는 확증 편향이 그룹마다 생기게 되고 이게 서로 간의 불신을 더 증폭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공통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예. 선진국 가운데서 신뢰 수준이 대단히 낮은 사회라고 하는 것 같으면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요인들 또는 역사적인 요인이 예. 아마 내재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라는 책을 5년 전에 쓰고 나서 계속 이제 그런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는데요. 네. 조선 중기 이후에 그 성리학 근본주의에서 이 자기 편과 다른 편을 확실하게 구분해 가지고 자기가 믿는 주작 근본주의 성리학 기조가 아니면은 다른 이론을 예컨대 양명학이라든지 주작에 대한 다른 해석이라든지 일체 허용하지 않는 이렇게 어떤 근본주의 사고가 너무나 만연해 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자기 편은 군자, 아무 편은 소인 이렇게 매도하고 그다음에 자기와 다른 편을 소위로 이게 그 사문단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사고가 조선 중국에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 하나의 이론 주자학 그다음에 그걸 달리 해석하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고 그것만 오로지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편 아닌 사람은 다 이렇게 소위로 매도하고 뭐 적대시하고 이런 게 아주 뿌리 깊은 문화를 형성했는데 이런 문화가 지금도 많이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계에서도 이렇게 자기와 다른 이론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좀 배제시하고 이런 풍조가 남아 있는데 저는 유감스럽게 조선을 들여다볼수록 조선의 성리학 그런 근본주의 문화가 남긴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 근본주의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확정 편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문을 취급도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과거에 이제 대쪽 같은 선비를 뭐 존중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확정 편향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우리 뭘까요? 의식과 문화 속에 있는 DNA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성향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성리학자 선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집단으로서의 양반 그룹 학자들은 이제 그런 성향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개개인은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알려진 예를 들어서 일국 선생이라든지 퇴계 선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아주 대쪽 같은 기조를 가진 선배들도 있는 반면에 그것이 개인적인 행태고 양반 그룹의 양반 집단의 어떤 양반 계급의 뭔가 불이익을 주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척을 하고 자기 당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상대의 당파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도하고 뭐 소인으로 취급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기조가 굉장히 강했는데 개인과 집단은 상당히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또는 이념적으로 이미 그때 우리 성리학을 믿는 분들이 확정 편향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또 집단적 이익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전체의 어떤 발전, 통합, 이런 걸 생각을 덜 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저신뢰 사회에서 신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저는 아까 왜 신뢰가 나되느냐 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서 우리가 신뢰를 서로 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서로 공통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다음에 이 규범을 주도층부터 솔선수범해서 지키자. 그래서 서로 자기가 상대가 지키면 나도 지키고 상대가 지키면 그런 믿음이 형성돼야지 이렇게 서로 사이가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국가에 대한 신뢰,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또 많이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교사가 됐건 학교장이 됐건 다 이렇게 공무원이 됐건 맡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또 약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계약이라든지 상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믿고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학습하는 경험이 우선 부족했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아주 중앙 집중적인 사회입니다. 그 이제 위임 자치 이런 것이 형성이 되려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권한을 주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일할 겸 이제 신뢰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자치라든지 위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신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상거래 취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문권이 약했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믿고 위임하고 이런 훈련과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저도 전적 동감인데 공통의 규범이 뭐 제대로 확립이 사회적으로 안 된 것, 또 위임이 잘 안 된 것, 뭐 이런 게 이제 불신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느 사회나 뭐 불신과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불신과 갈등을 치유하는 그 사회적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가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 인종분리 정책을 할 때는 흑백 간에 대단한 갈등과 대립과 뭐 투쟁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만델라 이후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통합적인 사회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소통의 힘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소통의 힘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통을 통해서 이 흑백 간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흑백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발전해 나가는 그 안에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플라밍고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우리 사회가 신뢰가 취약한 거는 소통 역량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 대단히 중요한데 이 소통의 기본 전제는 서로 믿고 상대방의 의견,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측면을 다른 이해를 추구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대로 된 소통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남아공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집단들이 오랫동안 논의하면서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겠다. 그건 저 집단에서는 저런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우리 사회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어떤 이렇게 합의점을 도출할까? 라는 상대에 대한 인정, 또 다원성 추구, 또 관용 이런 게 같이 모아져야지 이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어떤 합의점을 갖는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 이런 것들이 오래 쌓이면서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제대로 된 소통이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규범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규범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온정주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제재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자 계약을 상거래에서도 상당히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한 것을 계약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뭐 많은 공동체에서 무슨 뭐 아파트 단체가 됐건 친목 모임이 됐건 어떤 직장이 됐건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이 별로 이렇게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또 제재가 강하지 않고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만연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요 신뢰가 형성되려 그러면 규범을 공동을 지켜야 되고 이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제재의 규범이 확립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제재라는 측면에서 이게 너무나 이게 약합니다. 정실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근데 규범역에 나오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법치로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헌법이 있고 그야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이 있고 그래서 법치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도 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또 이제 뭐 개인 간의 어떤 신뢰라든지 공동체를 안정하게 꾸려가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법치 수준이 약한 겁니까 상대적으로? 그 국민 법 의식 조사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법치가 제대로 되느냐? 네. 그러면 한 60% 정도 국민은 된다고 그럽니다. 네. 40% 정도는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학기 초에 많이 물어보는데, 네. 자, 우리가 법치 국가라고 느끼는 사람은 손들어가면 한 50% 정도가 손듭니다. 오. 나머지는 50%는 아니에요. 근데 혹시 예. 선진국에는 같은 법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적어도 법치가 된다는 게 70~80% 당연히 이렇게 되죠, 이제. 네. 자, 그러면은 법치주의라고 법치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요건은 자, 이 법이 정당한 내용을 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법 자체의 중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한다. 이게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한데, 자, 이 우선 두 가지 요건 두 번째부터 이야기하면은 누구에게나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돈을 많이 사거나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거나 관계가 없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되는데 우리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첫 번째 측면, 자, 법이 정당한 내용을 담아. 정당한 내용을 뭐 국민의 권익 보호라든지 민주주의의 핵심 규범이라든지 권력 분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그것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입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비교적 첫 번째 요건은 예컨대 1987년도 이렇게 민주화 대전 이후에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권력 분립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권력 미전 요초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됐기 때문에 그 헌법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입법과 행정은 나름대로의 요건을 갖춘 법치주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봐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게 많이 흔들립니다. 자,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입법들이 요새 입법의 입법권의 남용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입법이 많이 늘어나는데, 자,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법, 네. 이런 논란이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에 규정한 입법 절차가 있어요. 입법 절차도 안 지키고 무슨 가덕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입법들이 막 졸속으로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자, 저게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행위가 맞는가? 라는 의구심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치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강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법치국가 되려면 앞에 내용이 두 개인가 내용의 정당하고 공정히 집행되는 것. 예. 그 다음에 또 입법 절차도 입법 절차 첫 번째 요건에 들어가서 절차도 중요하다. 네. 자, 이제 우리 노동 포럼과 관련된 노사관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 사실 이게 뭐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매년 이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120위권이거든요. 우리가 뭐 경제 규모라든지 1인당 소득 수준에 비춰볼 때 100위권 이하로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노사관계는 세계에서 120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신뢰 수준과 법치 수준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사관계가 신뢰 법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노사관계에서 왜 우리가 노사관계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아주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 그러면 노사 서로 간에 신뢰가 없고, 두 번째 노사 서로 간에 서로 규범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노동 법령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 간에 맺은 단체 협약이라든지 취업 규칙이라든지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위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신뢰가 안 만들어지고 이래서 노사관계가
그 우리나라가 다른 여러 측면마다 아주 특별히 국제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가장 신뢰와 법치가 대표적으로 잘 지키지 않는 영역이 저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예,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사원 포럼이 예. 서로 노사문화, K 노사문화 운동을 벌려서 예. 뭐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노사가 서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생하는 예. 이런 문화를 만들어보자. 이걸 통해서 우리 노사관계, 이 노사관계 제도의 바탕이 되는 게 노사 문화라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국가 사회 차원에서 신뢰와 법치가 구현되는 네. 말하는 이제 고품격 사회를 네. 만들어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될까요? 그 제가 신뢰와 법치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법치란 말이 너무 이렇게 크면은 자 우리가 노사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서로 지키기로 한 협약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것을 반드시 지키자. 그런 지키는 전제 하에서 서로 신뢰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저는 우리가 K 노사문화가 됐건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고 품격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약속했던 왜 규칙과 법령을 안 지키느냐. 많은 사람들이 법제도 선진화, 법제도 뭐 이렇게 제도 개선 이야기를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게 법을 바꿔야 된다, 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이전에 있는 법이라도 또 있는 어떤 규범이라도 있는 단체가 이거라도 제대로 지키자. 서로 지키면서 그 속에서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운용을 기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무슨 짓은 법이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고쳐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뭐 여기에 온통 에너지가 그리 가 있다 보니까 정작 있는 것이나마 이렇게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문화가 많아졌고 그래서 더욱더 신뢰가 안 지켜진다. 저는 그래서 계속 신뢰와 법치 가지고 이게 가장 우리 사회를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출발점이고 사실상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지금 와서는 사실 우리가 우리 노사관계 후진성의 어떤 뭐 핑계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사관계가 후진적이고 그 핵심 원인이 이제 법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신뢰가 취약한 게 민주화 초기에 노동운동이 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노동조합이 급증할 때 그때 이제 법을 안 지켰거든요. 네. 왜냐 그 이전에 만들어진 권위주의 시대의 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네. 노동조합의 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관계법은 이게 공정한 법이 아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불법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게 봐줬고 이게 아마 좀 체질화된 그런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사실 뭐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노동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오히려 그 운동장에 이제 뭐 사용자 불리하게 기울어졌다라는 평가도 있는 마당에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노동계도 마찬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마무리 말씀하면 이제 우리가 네. 사회가 이제 경제 수준에 맞게끔 국제 유상에 맞게끔 좀 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신뢰와 법치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 지도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반칙이라든지 특권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편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그런 것을 없애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할 규칙을 다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 서로 그래야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니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지도층부터 설순수하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 우리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회 문화를 선진화시키려 그러면은 이제 규범도 지키면 법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신뢰를 갖고
또 공직자라든가 뭐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다 권한을 믿고 맡기고 위임해주는 이런 그 사회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거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또는 뭐 소통을 위해서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지식인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어떤 그 제가 이제 책에서도 그 이제 저 하버드 대학에서 만들어진 사와로 세미나 사와로란 게 선인장 아파트 아리조나 사무같이 키가 크게 뭐 10m가 올라가는 그 저 선인장을 스페인어로 사와로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사와로 세미나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학자, 정치인, 사회단체 지도자,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 품격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계속 모여서 논의하고 어떤 저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는 수많은 작은 저 커뮤니티들이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공동체에 맞게끔 이렇게 어떤 행동 규범을 만들고 실천 요구를 만들고 뭐 우리 아파트,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는 이런 걸 하자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저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책에서 신뢰 법칙을 강조하고 이제 일부 대학의 어떤 교수님들이 이런 세미나 우리도 무슨 이런 세미나 해보자라는 그 세미나를 만들어 가지고 벌써 제가 아는 어떤 세미나는 벌써 3번째까지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 참여시켜가지고 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질서를 지키자. 그 다음에 훌륭한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훌륭한 선조들이 남긴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또 학생들이나 사회에 전파하자.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교통질서 지키자.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해가는데 이런 모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네요. 결국은 이런 그 작은 공동체마다 그런 뭐 세미나든 어떤 모임을 통해서 신뢰와 법치를 존중하는 신뢰와 법치를 존중하는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고 이게 이제 사회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되겠네요. 우리 노상 포럼도 사실 다양한 그 전문가 집담회나 콜로퀴움 형태로 그 노사 간의 어떤 신뢰 정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노상교 공동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 영역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와 법치가 꽃을 피우는 고품격 사회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 품격을 향상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부각이 되더라고요. 좀 이제 전달해 오면서 우리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우리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고 서로 간에 이렇게 조직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이미 이런 활동을 해왔고 이런 그런 조직체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제휴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디지털 사회니까 그런 소모임들이 서로 디지털로 서로 연계돼서 뭐 역할 분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피우면 더 빨리 우리 사회가 신뢰와 법치의 사회로 나아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아주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